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시보드 형태의 가계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가계부 현황이 대시보드 형태로 출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단 제목부터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텍스트라는 함수에 의해서 표시 형식이 YYYY 연 그리고 월 가계부 현황이라고 함수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는 수입을 나타내는 원형 차트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출을 나타내는 가로막대형 그래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입과 지출을 뺀 잔고가 되겠죠. 이번 달 잔고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날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나타낼 수 있는 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잔고는 여기 보시는 메모가 이렇게 팝업이 되어 있죠. 2월 금액이라고 해서 지난달에 남아있는 금액이 이렇게 잔고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간단한 함수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잔고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더해주고요. 여기 있는 지출을 모두 뺀 금액이 계속해서 누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입과 지출 내역이 이렇게 한 줄로 팝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것도 왼쪽에 수입의 전체 합계, 그리고 오른쪽에 지출의 모든 합계가 이렇게 팝업이 되었고요. 아래쪽에 조그맣게 잔고라는 이 금액이 여기에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화를 걸어 놨습니다. 이 논리를 어떻게 짤 수 있는지 한번 해결 시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 시트로 넘어오게 되면은 해결 시트에서 봤던 표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표를 가지고 해결 시트처럼 간단하게 대시보드형 가계부를 만드는 논리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 나서 이 부분 잘 안 보이니까 검정색으로 바꿔놓고요. 텍스트 갈로 열어주시고요. 여기 날짜가 처음 시작되는 이 구간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B26번 셀이 될 것 같고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텍스트는 우리가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을 나타내준 사용자 지정에서 많이 봤던 형식들을 여기에 적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해주시고 YYYY 연도 4자리 그리고 연 스페이스바 한타 띄워주신 다음에 월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칸 띄워주신 다음에 가계부 현황 쌍따옴표 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그렇게 되면은 2020년 3월 가계부 현황 이렇게 팝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이제는 그래프를 출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수익과 지출에 대한 목록 그리고 목록에 대한 합계가 출력이 되게 논리를 걸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록을 이렇게 수입 부분은 먼저 복사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요. V24번 셀이 되고요. 여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행렬 바꿈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입 목록이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행 건너뛰고 지출 부분을 보험까지 선물부터 보험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 컨트롤 C 반드시 복사 먼저 해주셔야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행렬 바꿈 기능이 가능하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행렬 바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합계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논리를 걸어줘 볼 텐데요. 예전 시간에 배웠던 이름 정의 그리고 인다이렉트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불러오는 논리를 한번 걸어 놓도록 할게요. 먼저 작업을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이름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목록 구간이 포함이 되도록 반드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날짜가 위치한 필드 값 전체를 범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식 탭으로 이동해 주시고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 리본 메뉴를 꼭 클릭을 해주셔야지만 여기 있는 목록 하나하나가 이름 정의가 되면서 여기 합계를 불러올 수 있는 논리가 될 거예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그리고 첫 행은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첫 행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름 관리자 안에 문제라는 이 부분에 해결 시트에서 봤던 그 이름 정의된 부분이 동일하게 문제 시트 이름만 바뀌어지고 이름 정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는 해주신 다음에 SUM 더할 건데 우리가 이름 정의한 이 목록 구간 우리가 아까 범위를 C26번부터 R56번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었거든요. 여기에서 indirect 함수 불러주도록 하고요. 왼쪽에 있는 이 목록 값을 이름 정의해 놨기 때문에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된 이름과 목록이 일치하죠. indirect 갈로 닫아주시고 썸 함수 갈로 닫고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월급에 대한 전체 합계가 여기 팝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쭉 당겨서 복사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탭에서 쉼표 눌러서 천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 복사해서 아래로 쭉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 범위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1 눌러주신 다음에 테두리를 이렇게 점선 형태로 채워주도록 하고요. 여기도 범위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1 점선 형태 윤곽선 안쪽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을 한 3칸 정도 범위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서 병합해 주시고 나서 잔고라고 입력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서식은 셀 서식 복사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고 다시 한번 병합해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드래그해서 병합하고 관대 맞춤는 SVM 걸로 열어주신 다음에 수입 부분을 먼저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요. 빼기 SVM 지출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전체 잔고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 범위 선택 컨트롤 1번 점선 형태 선택해 주시고 윤곽선 안쪽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가계부에서 우리가 일일이 입력했던 이 수익과 지출에 대한 총 합계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논리가 걸려졌습니다. 이제 해줘야 될 건 그래프를 통해서 대시보드 형태화 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때는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삽입 와주신 다음에 원형 차트를 클릭하고 2차원 이 부분을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색깔은 무채색 계열인데 색깔이 좀 원색 계열로 팝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차트 디자인에 오신 다음에 색 변경 클릭해 주시고 아래로 이동해서 무채색 계열을 단색 색상표 7이라고 나와 있죠. 무채색 계열을 클릭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외곽을 클릭해도 상관없고 이 원형 그래프를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차트 요소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데이터 레이블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삼각형 탭 타고 들어가셔서 바깥쪽 끝에 클릭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 숫자 값이 팝업이 되죠. 친구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나서 마우스 우측 버튼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대화 상자가 팝업이 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 놓은 건 값이라고 선택해 줬는데 값을 해제하고 백분율로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목 이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항목, 목록 구간이 여기에 팝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데이터 레이블 구간에 목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범례 항목은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딜리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트 제목도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이렇게 원형 그래프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적당히 당겨서 키워 놓도록 할게요. 데이터 레이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 오셔서 글자 포인트를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한 16포인트 정도 키워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출 구간에 가로형 막대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삽입 탭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막대 그래프 클릭해 주신 다음에 2차원 가로 막대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하나 완성이 되어졌고요. 이 친구를 쭉 당겨서 배치를 좀 예쁘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도 표준 서식에 의해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출현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차트 디자인으로 오신 다음에 색깔을 좀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아까 똑같이 이 단색 색상표 7번 클릭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차트 디자인에서 이 부분을 펼쳐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막대를 하나 선택할게요. 그러면 같은 계열에 있는 막대는 다 조절점이 생겨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간격 너비를 왼쪽으로 이렇게 쭉 좀 당겨 볼게요. 그러면은 퍼센트 값이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적당하게 당겨 주신 다음에 한 60% 정도로 눈에 잘 띄게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우기로 와주신 다음에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당겨주시고, 자, 여기에서 차트 디자인 와주신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 형태로 점점 연한 색깔이 진해지는 형태가 되어지죠.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여기에서 우리가 간격 너비를 아까 우리가 한 60% 정도로 맞춰놨었거든요. 숫자를 진짜 6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 형태의 막대 그래프가 출현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목록 구간을 찍어 주시고요. 세로축 부분이죠. 이 부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홈 탭에서 이 부분도 한 16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좀 키워 놓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은 클릭해 주시고 지워 놓도록 할게요. 목록이 팝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전체 테두리 선도 좀 없애 보도록 할게요. 가장 외곽의 그래프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 주시고 여기 있는 윤곽선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테두리 색깔을 선 없음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도 선택을 해 주시고 선 없음 선택. 그렇게 되면은 좀 깔끔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좀 더 줄여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 14포인트로 줄여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세로로 이렇게 구분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선을 클릭해 볼게요. 눈금선을 클릭해 주시고 딜리트 버튼 눌러서 좀 깔끔하게 지워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가로축 부분에 금액이 단위별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워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 선택해 주시고요. 플러스 버튼 눌러 주시고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삼각형 타고 들어가신 다음에 바깥쪽 끝에 선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레이블 서식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다중으로 다 선택이 되어지죠. 여기에서도 크기를 한 14포인트 정도로 키워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위 원을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 클릭해 주신 다음에 표시 형식으로 와주시고 여기에서 코드를 샵, 콤마, 샵, 0 이렇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원 입력하고 추가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금액 단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도록 할게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이 도형 삽입을 할 수 있는 버튼을 넣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삽입 탭에서 도형 클릭해 주시고 이 사각형 모양을 하나 불러와 주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당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중지점이 다른 색깔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중지점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보통 중지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출현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해당하는 중지점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보면 빨간색 X표가 있어요. 중간에 있는 중지점 두 개는 이 X 버튼 눌러서 차례대로 삭제해 주신 다음에 가장 왼쪽에는 흰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 가장 오른쪽에는 친구 검정색을 선택해 놓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형태의 도형 네모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선은 없음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수식 입력줄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커서를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는 해주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잔고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엔터. 그러면 여기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F 눌러주신 다음에 표시 형식으로 오시고 사용자 지정에서 샵, 콤마, 샵, 0 선택해 주신 다음에 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시 형식된 문자도 이 네모 박스 안에 출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친구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맞춤 카테고리에 오셔서 좌우의 가운데, 윗아래 가운데 맞춰 주신 다음에 여기 포인트를 좀 키워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색깔을 좀 흰색으로 주시고 색깔도 좀 진하게 해줘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3월 가계부 현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에서 스포츠 부분을 일시 100점 만 2만원을 입력하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스포츠 부분이 2만원 추가된 금액이 팝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음악이 지금 0원이네요. 음악 관련한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일시 100점 만 3만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3만원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이 부분에도 음악 부분이 0원이었는데 3만원이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제 가계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잔고가 실시간 누적으로 합계되는 논리를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잔고 밑에 이 구간 찍어주신 다음에 는 위에 있는 셀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SUM 갈로 열어주신 다음에 수입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수입된 부분을 6월 된 금액과 플러스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빼기 SUM 갈로 열어주시고 지출 구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험 구간까지죠. 드래그해서 범위 정해 주시고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번 달의 누적 잔고를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에 보여지는 잔고는 순수하게 3월달 전체 잔고가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금액은 지난달과 이번 달의 잔고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2월 되는 금액은 이 금액이 4월 달로 바뀔 때 이 금액이 여기 잔고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얼마나 사용을 했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여기 있는 잔고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 잔고는 위에 있는 이 도형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가계부 현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서 확인하는 논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